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의대 면접 일정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요강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관심 있게 보는 대학의 면접 일자가 언젠지, 또 어떤 식의 면접의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의대 원서 지원은 정말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 첫 번째는 수능 체제의 충족 여부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6월 시험을 보고 9월 모의 평가를 보고 난 다음에 대략적으로 실제 어느 정도 수능 체제로 충족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원서를 쓰긴 하지만 수능 체제의 도달 가능성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수능 체제에 따라서 원서 지원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또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분리될 수 있고, 또 의대만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치대와 또는 서울대나 연서대의 일반과를 연계해서 원서를 쓰는 전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전형들보다도 원서 지원이 매우 복잡하다. 대부분의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전형들은 9월 원서전을 쓰는 시점에서 최종적인 모든 데이터들이 나온 상태에서 원서를 쓰지만, 특히 의대, 수능 체제를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수능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원서를 쓴다. 다시 말하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원서를 쓰기 때문에 그만큼 원서 지원의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올해에는 면접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죠.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형이 면접을 폐지했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형도 면접을 올해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능이 11월 14일일 때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가 첫 번째는 영남대학교, 건양대학교, 고려대학교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일단 안 보이는 대학이 어디냐? 첫 번째는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형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카톨릭 관동대학교도 수능 전에 면접을 봤던 대표적인 학교인데 이 학교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도 면접에서 안 보이죠. 물론 성균관대학교 면접 일자는 12월 2일로 변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또 올해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 신설 전형이 꽤나 많습니다. 결국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도 큰 변수이긴 하지만 전형의 변화, 신설 전형, 또 면접을 실시하지 않던 학교들이 면접을 실시하는 등의 대학들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대학들이 면접을 실시하게 되고 새로 신설이 됐냐면 울산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교과 전형이 신설됐고 면접 일자가 11월 16일입니다. 충남대학교 학생부 종합2 지역인재 전형도 신설이 됐고 11월 26일에 면접을 보고요. 강원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도 신설됐죠. 11월 23일에 시험을 보고, 계명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이 신설돼서 11월 30일에,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중에서 경북지역 12월 7일에 면접을 보고, 동아대학교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 신설됐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11월 23일에 면접을 봅니다. 이런 대학들은 이전에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던 대학들이지만 전형이 신설이 되어지면서 올해부터 면접을 보도록 합니다. 자,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이후에 면접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사실상 수능 전까지는 대부분 수능에 집중을 하다가 수능 끝나고 난 다음서부터 바로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수능 시험이 11월 14일이고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11월 16일에 경북대, 울산대, 계명대, 고신대, 대구 카톨릭대학교가 면접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면접 준비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연세대학교, 계명대학교, 인하대학교, 대구 카톨릭대학교도 11월 17일에 면접을 보게 되고요. 전북대학교가 21일, 그 다음에 동아대, 경상대, 강원대학교가 22일이고, 그 다음에 23일에는 강원대, 동안대, 동아대, 카톨릭대학교, 계명대, 서울대, 울산대, 인제대, 조선대,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면접을 보도록 합니다. 사실 대학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우리가 6개의 수시 원서를 쓰려고 하면 첫 번째는 수능 최저의 도달 가능성,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면접일제의 중복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지원대학의 범위가 매우 좁아져요. 거기에다가 본인의 교과 성적의 경쟁력까지 고려하거나 또는 고등학교 유형까지 고려하게 되어지면 사실상 지원대학의 폭이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 또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한 지점에 고이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입시를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계명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24일, 그 다음에 원광대 충남대학교가 11월 26일이고,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가 28일, 그 다음에 11월 30일에는 연세대학교 미래, 카톨릭대, 단대 천안 울산대, 인제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미래 계명대 정도가 돼요. 첫 번째는 수능시험 보고 난 다음에 면접일자가 바로 일주일 내에 있는 경우의 문제는 면접을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정도 11월 30일 정도의 면접을 보는 학교들, 연세대 미래나 인제대나 부산대나 서울대나 또는 계명대 같은 학교의 원서를 쓰면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수능 이후에 충분한 면접 준비 시간이 주어지고 면접을 보는 대학들은 지원할 학생들이 최소한 앞에서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의 실제 면접 경험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 두 번째는 면접의 준비 정도가 크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충실성이 높아요. 그치? 이해도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수능 이후에 바로 면접을 보는 학교의 면접의 평균 점수보다 수능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접을 보는 학교의 면접의 평균 점수가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나만 충분하게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충분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면접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 이후에 바로 면접을 보는 경우보다 수능 이후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면접을 보는 경우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12월에 면접을 보는 학교는 성균관대학교가 12월에 면접을 보는데,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가 12월 1일로 면접을 바꿈에 따라서 중복되는 학교가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네오니네상스 전형,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CAU 탐구형이 겹치는데, 사실 이 전형이 원서 지원이 중복되는 시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부의 전반적인 우수성이 있고 또 명문 고등학교이면서 자사고다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학종형 라인으로 원서를 쓰게 돼 있고, 그러면 학종형 라인에서 기본적으로 경희대학교, 중앙대, 성균관대 쪽 라인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접일자가 중복되는 점들은 결국은 원서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한림대학교가 12월 4일과 11월 5일에 전형에 따라서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YG가 12월 7일, 그 다음에 건양대 을지대학교가 12월 8일이고요. 12월 9일에는 가천대학교, 아주대학교, 면접이 가장 늦은 학교는 가천대학교와 아주대학교의 면접 일정이 가장 늦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면접 일정을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수능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면접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올해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죠. 변화가 많다. 결국 이게 나에게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학생이 수능시험을 잘 봐야 돼요. 무조건. 수능시험을 잘 봐서 수능체제를 충족하고 수능시험을 잘 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면 매우 유리하다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뭐냐면 원서 지원에 대한 전략을 아주 현명하게 객관적으로 또 2025학년도의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많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계나 데이터에 의존한, 내신 성적에 의존한 원서 지원을 하시게 되면 한 지점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셔야 되는 점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수능 이후에 대부분 면접일자가 집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준비 기간이 너무나 짧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면접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충실하게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희 하이퍼 리뷰에서는 여름방학 동안에 의대 면접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름방학이라는 시기는 면접 공부만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수능에 대한 대비, 또 수능 체제에 대한 충족, 이 시기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면접의 시간을 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이퍼리뷰에서는 4시간 딱 4번 수업을 합니다. 총 16시간. 그리고 반의 인원이 많으면 사실상 면접이 아니라 논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반의 정원을 5명 내지 6명 정도로 제한해서 학원에서 수업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원의 수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화상 수업을 통해서 2시간씩 4회 이런 식으로 1대1 개별 맞춤형 수업을 진행을 하거나 또는 학원에 직접 오셔서 현장 수업으로 1대1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원에서 면접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의대 면접은 아무래도 올해 특히 의대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의대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그만큼 면접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름방학이라는 시기를 이용을 해서 면접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